안녕하세요. 쉽게 따라하는 레빗 2017 한글 강좌를 진행하게 될 강사 박남용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이제 오토데스크에서 출시한 레빗 2017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레빗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에는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오토캐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캐드 기반의 설계 작업에서 BIM이라는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BIM이라는 설계 기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BIM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CAD 기반의 설계 방식을 좀 더 자동화시키고 전선화시킨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음, 기존의 CAD 기반의 설계 방식이 2차원 도면을 그리고 또 3차원 도면을 그려서 렌더링이라는 작업을 하고 또 애니메이션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설계한 그 대상에 대한 물량 산출 등을 개별적으로 이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어, 뭐 예를 들어서 2차원 도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기둥의 위치가 바뀐다든지 보의 사이즈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이제 벽의 사이즈가 바뀐다고 했을 때 이것이 캐드 기반에서는 이제 3D라든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적용이 돼서 함께 변경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원 도면이 바뀌었을 경우는 3차원 애니메이션 등등의 작업들을 개별적으로 또 일일이 또 바꿔줘야 되는 그러한 어떤 불편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BIM이라는 이런 어떤 설계 방식이 도입이 되면서 먼저 이제 2D 도면, 2D 기반의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3차원 형상을 먼저 만든다는 것이지요. 3차원 형상을 먼저 만들어서 이 3차원 형상에서 어떠한 특정한 부분이 변경이 되면 이 3차원에서 이제 추출해낼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이 있어요. 뭐, 2차원 도면이라든지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해석, 시뮬레이션 같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량 산출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정확한 3차원 모델 형상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떠한 부분이, 특정한 부분이 변경을 시켜주면 나머지 이제 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물량 산출 2D 도면들도 한꺼번에 변경이 된다는 거죠. 제가 사용자들의 별도의 어떤 그 수정 작업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계 작업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굉장한 효율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그 BIM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IM의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굉장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BIM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영국이라든지 미국, 그 다음에 일본 등등 전 세계 각 국가에서 이제는 CAD 기반이 아니다. 이제 BIM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BIM을 설계의 어떤 의무화 시키자 라는 의무화 노력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BIM에 관련된 설계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아키캐드, 뭐 테클라, 그 다음에 뭐 스케치업도 요즘에는 또 BIM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요. 등등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레빗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이라든지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아키캐드도 많이 쓰긴 하지만은 또 레빗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레빗 2017 최신 버전이죠. 레빗 2017 한글 버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보자면 좀 영어로 돼 있어서 조금 뭐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먼저 이제 그 레빗에 대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이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그
학습자들 같은 경우, 개인 학습자들이나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나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을 이제 무료로 설치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레빗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그 레빗을 어떻게 그 무료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빗의 이제 화면의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리드하고 레벨을 작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드하고 레벨이라는 것은, 그리드라는 것은 이제 그 평면상의 축선을 얘기하고요. 레벨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인면상의 그 층고, 그죠? 높이에 대한 설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파운데이션 컬럼 빔 시스템이라 그래서 기초하고 기둥,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이제 자동으로 보를 이제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자동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빔 시스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골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기초, 기둥, 보 시스템에 대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슬래브라고 그래서 바닥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기초하고 기둥 보를 만들었잖아요. 그 위에다가 이제 바닥을 한번 만들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직적인 요소로서 계단,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동선에 관련된 거죠. 계단과 램프라는 것은 이제 경사, 이게 각층을 경사로로 해서 올라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벽과, 그 다음에 천정, 그 다음에 지붕에 대해 살펴볼 텐데, 천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바닥판 아래에 여러 가지 뭐 설비를 집어넣고 그 설비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천장을 설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장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조명을 달 수 있어요. 레빗에서는 물론 이제 천장이 없어도 조명을 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실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조명을 달 수 있다, 실내 조명을 달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제 문, 이게 이제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 문이죠. 그 다음에 창문, 그 다음에 이제 유리벽이죠. 커튼홀,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라고 해서 뭐 가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제 저희 스케치업처럼 끌고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방법, 인서트 컴포넌트를 삽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드 도면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요소들을 인서트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모델 1, 2가 있는데, 매스 모델이라는 것은 이제 레빗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처음부터 이제 뭐 벽이라든지 지붕, 그 다음에 바닥, 기초 기둥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설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그 컨셉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우리가 3차원 형상을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형상으로 이 건물을 설계하면 좋을지 컨셉 디자인이라는 게 필요한데, 레빗에서는 이런 컨셉 디자인을 매스 모델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건축화 시킬 수가 있는데, 그 매스 모델링 방법을 이제 2회에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모델을 이용해 가지고 에너지 분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지역에 위치된 그 매스 모델을 가지고 뭐 풍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냉난방의 부하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효율 등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이트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 사이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를 우리가 어떻게 수정하고 변경할 것인지, 지형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dim annotati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치수하고 주석, 그러니까 치수하고 문자를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고, 11번째로는 이제 단면의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면도, 그 다음에 상세 뷰, 그 다음에 이제 그 드래프트 뷰라고 해가지고 그 시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어떤 도면들의 요소를 어떻게 추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12번째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렌더링을 하긴 하는데 레빗 자체에서 렌더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인터넷 기반이기 때문에 속도를 좀 빨리 하면서 퀄리티를 높여주는 방법이 이제 오토데스크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방법을 많이 권장을 해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웹상에서 렌더링을 거는 걸 말합니다. 또 아까 우리가 8번째 에너지 분석이 있었는데 여기 또 에너지 분석을 넣은 이유는 뭐냐 하면 뭐 우리가 이제 그 1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관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 렌더링에서 또 에너지에 관련된 그 렌더링 뭐그 태양빛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 가장 이제 태양빛을 많이 받는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이제 두 번째로 8번째와 또 연계시켜서 두 번째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13번째는 이제 그 스케줄이라 그래서 이제 일람표라고 보통 한글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일람표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물량 산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량 산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3차원 형상에 한 수백 개의 창문이 들어가 있다면 그 창문의 어떤 사이즈와 높이, 창문의 폭이라든지 높이 그리고 여러 수량 등을 우리가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기에서 단가를 곱하면 이제 적산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어떤 그 특정한 부재들에 대한 각각의 부재들에 대한 수량 산출을 할 수 있고 또 뭐 콘크리트 물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마감 재료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재료에 대한 물량 산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14번째는 이제 그 레빗 자체에서 이제 태양에 대한 태양의 이제 고도를 정해 가지고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카메라와 애니메이션 기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15번째에서는 이제 시트 플로트라 그래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3차원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시트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각각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배치시켜 보고 그 다음에 출력해 보는 플로트 해보는 연습을 해볼 거고요. 16번째로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종합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크게 한 16가지 정도의 목차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은 제가 또 이제 이 목차와 좀 다르게 또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로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소개와 그 다음에 화면 구성, 그리드 레벨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서 이제 레빗이라는 것은 BIM, 그러니까 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을 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설계 도구다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이 BIM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하고 또 관계가 되어져요. 뭐 나비스웍스라든지 뭐 에코텍이라든지 등등의 BIM 관련 소프트웨어가 또 연계가 자유롭게 또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하고 또 잘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레빗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을 열어보시면 뭐 다음이 됐든 네이버가 됐든 그 검색창에 오토데스크 학생용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제 오토데스크 그 사이트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여기 보면 학생용 커뮤니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오토데스크 학생 커뮤니티 해가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학생용 무료 오토캐드 제공, 레빗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얘를 딱 클릭해 보시면 해당 사이트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육 커뮤니티 홈으로 들어와서 요렇게 이제 학생용 프로그램을 이제 다운받을 수가 있으세요. 물론 그 오토데스크 자체에 이제 들어가셔도 오토데스크 코리아죠, 그죠? 제일 밑으로 가보시면은 얘를 이제 스크롤을 하셔서 제일 밑으로 가보시면 여기에 학생용 제품 다운로드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하셔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이제 교육 커뮤니티 무료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고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아까 제가 조금 틀리죠, 화면이.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모든 제품을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는데 여기 레빗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레빗이라는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계정을 이제 묻게 돼요. 계정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정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 로그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해 보면 오토데스크 계정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하게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계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계정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토데스크를 처음 사용하십니까? 계정 작성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여기에 있는 칸들을 여러분들이 채워주셔서 계정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사항은 뭐냐면은, 여기 전자메일을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아이디예요. 여러분 계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전자메일은 가능한 한 이제 네이버보다는 다음이나 한메일, 지메일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절차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다시 이쪽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로그인 한 다음에 레빗의 어떤 버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운영체제 그 다음에 언어를 여러분들이 넣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 설치하기 눌러 주시면 아랫부분에 실행 뭐 아니면 취소 이런 어떤 뭐 툴바가 또 떠요. 아니면 우측에 뜰 수도 좌측에 뜰 수도 있는데 실행을 눌러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레빗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제 수업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기 위해서는 레빗 2017 한글 버전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레빗 2017 정도에서 2016부터는 운영 체제를 32비트를 사용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비트 운영 체제로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셔서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용은 학생이라든지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빗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양이 기본적으로 이제 레빗 사양은 이제 쿼드급에서 돌아간다고 얘기를 하지만 좀 레빗 2017을 좀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레빗 i5 이상급에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 비디오 카드도 이제 엔비디아이 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최저 사양도 있긴 하지만 돌아가긴 해요. 운영이 되긴 하지만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레빗 계속 스케치업이라고 얘기하네요. 레빗을 띄워서 인터페이스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을 설치하시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제 레빗 아이콘이 이렇게 뜨게 되겠죠. 더블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시작 페이지, 즉 이제 우리가 스타팅 페이지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들. 프로젝트를 보시면 열기라는 것은 기존에 작성된 파일을 여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 작성이라는 것은 이제 레빗 프로젝트를 새롭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 얘기하는데 보통은 이제 우리 건축 쪽이라면 우리 이제 수업은 이제 건축에 포커스를 맞춰서 갈 건데 여기 건축 템플릿이라고 있으세요. 얘를 클릭해 주셔야 돼요. 자, 건축 템플릿을 클릭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레빗 한글 버전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디폴트 korea.rt라는 템플릿으로 바로 연동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템플릿이라는 개념을 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는데요. 템플릿이라는 것은 이제 초기 환경 설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제가 이제 건축 템플릿을 클릭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본 세팅을 이제 해놓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 탐색기가 있는데 1층, 2층, 배치도, 지붕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건축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인면도도 지금 남측, 동측, 북측, 서측 돼 있죠. 새로 작성을 누르시면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고 이제 건축 템플릿을 누르시면 이런 것들이 미리 조금 이제 세팅이 돼서 들어온다. 그래서 이 초기 환경 설정이 미리 된 것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얘기한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레빗이 이제 설정이 되었는데 레빗이 이제 띄워졌는데요. 레빗의 환경 구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빗은 기본적으로 이제 위에 보시면 이런 아이콘들이 있는데 얘를 우리가 신속
접근막대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신속 접근막대. 그러니까 자주 쓰여지는 이제 도구들을 여기 등록을 시켜서 원클릭만으로도 우리가 작업이 실행되게끔 이렇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파일을 찾을 수 있도록 열기 버튼이 바로 눌러지죠. 원래는 이제 여기는 R을 눌러주시면 열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를 누르면 한 번 클릭하고 또 두 번 클릭하고 세 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클릭하면 한 번만에 이렇게 열기 창이 띄워진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저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석, 치수 측정을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치수 다는 거, 그 다음에 태그 다는 거,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3D 뷰, 이걸 눌러 보시면은 카메라라든지 보행시선 같은 것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면도 뷰를 작성해 주는 거, 선의 두께를 조정해 주는 거, 그 다음에 화면을 저장해 주는, 창전환을 해주는 요소들이 있죠. 물론 이제 이 아이콘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시면 얘를 제거해 줄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신속 접근 막대 사용자화를 눌러주시면은 또 얘를 뭐 다양하게 사용자 추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명령 취소 이런 게 있는데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제거가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순서도 변경할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추가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벽이라는 것을. 그럼 여기다 올려주시고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면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추가라는 게 뜨죠. 그럼 눌러주시면 이렇게 추가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제거를 눌러주시면 제거가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용들 얘를 껐다 켰다 또 여기서도 할 수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얘를 이제 파란색으로 프로젝트 1 뭐 평면도 1층 평면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목 표시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키워드 또는 구절 입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월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그 월에 관련된 도움말 기능을 이제 우리가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월이라고 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프 이렇게 뜨면서 이제 월을 어떻게 작성하냐, 자 월에 관련된 이제 도움말들이 이렇게 쭉 뜨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토데스크에 계정을 만들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눌러주시면 이제 저는 이제 계정이 등록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로그인 뭐 아니면 사인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여기가 사인인을 클릭하셔서 반드시 이제 계정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정 등록하셔야지만 다양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각각의 이제 탭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건축, 구조, 시스템, 삽입, 주석 등등의 탭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탭이라고 얘기하고, 옛날에 레빗은 레빗 스트럭처, 레빗 MEP 등등으로 해서 그 레빗 스트럭처라는 것은 이제 레빗으로 구조도를 그릴 수 있는 거고요. 레빗 MEP라는 것은 설비도를 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다음에 레빗 건축 쪽에서는 레빗 아키텍처라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레빗이 이제 다 합쳐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빗 2017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조를 그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그릴 수 있는 시스템 부분, 이걸 우리가 MEP거든요. MEP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머신, 그 다음에 엘렉트리컬, 그 다음에 이제 파이핑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비들을 그릴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삽입은 이제 뭐 캐드 도면이라든지 스케치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 파일들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패밀리라고 해서 의자라든지 가구 뭐 여러 가지 뭐 조명 이런 어떤 만들어진 요소들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이름이 패밀리라고 돼 있죠. 그 패밀리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패밀리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건물을 만들 때는 뭐 그냥 한꺼번에 만드는 게 아니죠. 뭐 기초도 만들어야 되고 기둥도 만들어야 되고 보도 만들어야 되고 지붕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벽도 만들어야 되고 바닥,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형상이 만들어졌으면 거기다가 조명도 넣어야 되고 가구도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모여서 우리가 건물이 실체적인
건물이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패밀리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은 아버지, 엄마, 그다음에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구성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각각의 구성원들을 갖다 우리가 패밀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패밀리들을 가져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주석에서는 치수라든지 문자 아니면 여러 가지 기호들을 다는 걸 얘기하고, 해석에서는 뭐 이제 그 구조 해석이라든지 부하 해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너지 해석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스 작업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컨셉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건축화 시키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대지도 있죠, 그죠? 지형과 그다음 나무를 삽입하거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작업, 뷰 등등 여러 가지 탭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탭에는 밑에 보시면 이렇게 리본 메뉴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리본 메뉴라는 것이 이렇게 띠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이 띠가 이렇게 각각 칸으로 나눠져서 붙어 있죠. 마치 리본처럼 보인다 그래서 리본 메뉴라 그러는데, 이런 각각의 칸을 우리가 패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빌드 패널, 순환 패널, 모델 패널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건축 탭에 빌드 패널에 천장 아이콘을 클릭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상단에 있는 메뉴인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패널 버튼에 최소화 있잖아요. 얘를 클릭해 주시면 패널 버튼을 이렇게 최소화시키고 한번 계속 눌러주시면 이렇게 패널 버튼을 계속 순환시키면서 이제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씩 이제 여기 관리에 가보시면, 여기 뷰인가요? 뷰에 가보시면은 이 아이콘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밑에 보시면 특성 창이라든지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요럴 때는 뷰 탭에 가셔서 창 패널에 가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뭐 탐색 막대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성을 꺼버리면 이게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게 없어져서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뷰 탭에 창 패널에 가셔서 여기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특성을 눌러주시면 다시 뜬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상단에 이제 리본 메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이제 음영이 되어 있는 요 부분인데, 요걸 옵션 바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건축에서 벽을 누르면 이 벽에 관련된 그 옵션이 여기 아래 나타나게 돼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배치벽, 높이, 미연결, 8천, 위치선, 체인, 간격도 이렇게 반지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옵션 바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 이 옵션 바가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비어져 있는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각각의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셨을 때, 예를 들어 창을 입력해 볼까요? 창을 클릭했을 때도 옵션 바에 창과 관련된 옵션들이 뜬다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아랫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랫부분에는 이제 특성창하고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여기 있고 그 밑에 이제 특성창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제목 표시줄을 이제 클릭해서 끌어주시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제 좌측 또는 우측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끌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이제 이 창이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렇게 붙게 되는데, 가능한 한 프로젝트 탐색기 창은 이쪽에 그 우측에 두시고요. 특성 창은 이제 좌측에 두시는 게 좋아요. 특성 창은 이제 어떤 부재에 대한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벽을 클릭해서요. 벽을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벽을 딱 클릭해서 그려보고, 제가 수정 버튼을 눌렀어요. 얘를 클릭해보면 이 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벽의 구속 조건이라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여기 있는 3D 뷰를 눌러보면은 이제 벽이 만들어져 있죠.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색상 일치 눌러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얘를 이제 벽을 클릭해보면 이게 미연결 높이가 8000으로 돼 있잖아요. 얘를 이제 예를 들어서 5000으로 줄여볼까요? 5000으로 줄이고, 적용을 눌러보면 어때요? 얘가 자동으로 줄어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다음에 선택된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서 수정 편집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특성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서는 이제
각각의 도면의 어떤 분기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기라고 얘기하는데, 벽을 그리더라도 아무 때나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는 1층 평면도에 그리고 싶다, 2층 평면도에 그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위치를 우리가 설정해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려주는 어떤 분기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입니다. 이 분기에는 이제 평면하고 인면만 있는 게 아니라 뭐 3D 뷰도 있고, 그 다음에 범례, 수량, 시트 각각의 어떤 그 도면에 어떤 작성되어지는 어떤 공간들이 여기 다 놓여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3차원으로 보이지만 1층 평면도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다시 1층 평면도로 가게 된다는 거고, 여기서 3D 뷰를 클릭해 보면 다시 3D 뷰로 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측면도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현재 이런 식으로 남측면도가 지금 그려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휠을 딱 클릭해 보면 휠을 그대로 눌러 보세요. 휠 마우스의 휠을 그대로 눌러 보시면 이렇게 화면을 이동할 수가 있으세요. 객체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화면의 이동이 가능하고요. 3D뷰로 다시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했고요.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이 될 수 있고, 보기 편하게 휠을 돌려주시면 줌인, 줌아웃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Shift하고 휠을 꽉 눌러주시면 이렇게 객체를 이렇게 관찰, 얘를 가능한 얘를 클릭해 주시고 Shift하고 휠을 눌러주시면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얘를 돌려볼 수가 있어요. 얘가 회전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화면을 회전시켜 보면서 객체를 우리가 관찰해 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탐색기와 특성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요 내부 공간은 이제 작업 영역이죠. 그죠? 작업 영역. 그 옆에는 이제 뷰 큐브라든지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탐색 휠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이제 뭐 여기 있는 뷰 큐브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뭐 남측면도라든지 뭐 부측면도, 그 다음에 돌려볼 수도 있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가고 싶으시면 홈을 눌러주시면 원래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전체 휠을 이용해 가지고요, 휠을 클릭해 보시면 이런 게 떠요. 그 다음에 줌을 클릭해서 이렇게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고요. 좀 뭔가 이제 자동화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제 이제 근데 요거는 보통 많이 사용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학생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그 첫 시간에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레빗에 대한 개념과 레빗을 어떻게 설치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얘기하면서 이제 빔에 대한 얘기도 했었죠. 정의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이제 레빗을 설치한 다음에 레빗을 어떻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화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 안 드렸네요. 밑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상태 막대가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이제 이 아래 부분을 우리가 상태 막대라 그러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타일이라고 있는데, 와이어 프레임으로 갈지, 그 다음에 뭐 사실적으로 갈지, 사실적으로 누르면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그 다음에 뭐 렌더링을 직접 해본다든지, 그 다음에 색상 일치로 갈지, 이렇게 이제 비주얼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양광을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를 켤 것인지 등등의 상태들을 우리가 여기 설정해 줄 수 있다 라는 정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화면 구성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래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드 레벨까지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그리드 레벨은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수업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